영리병원 반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신사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제주도가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앞두고 상인들이 재계약부터 맺자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공사가 끝난 뒤에 재계약을 맺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수욕장 몰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항일 투쟁이 일어났던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답답하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도 당론이 잘못된 것처럼 매도한 비신사적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이곳에 성형외과와 검진센터 등을 갖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최근 의료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 영리병원 공사가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법에 의료 보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야당이 발목을 잡고 이걸 해결했자 처리 안 해줍니다.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김 대표가 제주도민들을 미개한 사람 취급하듯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폄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 대표가 야당의 당론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된 것으로 매도한 것은 비신사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영리병원 자체에 대해서도 이 도민 여론들이 안 좋은데 그걸 함부로 와가 제대에 내려와서 여론도 정확히 시험도 안 해보고 영리병원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도 도민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승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포기하는 대신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조세특례법 개정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부가세 환급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체 사업으로 중문 관광단지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부가세 환급제 대신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300억 원을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중앙상권인 중앙지하상가의 개보수 공사가 올해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사도 시작되기 전에 점포 재계약 문제를 놓고 상인들과 행정기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올해 말부터 1년 동안 오래된 건축물을 고치고 전기와 소방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공사가 장기화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다며 공사 시작 전에 재계약부터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거 이 모든 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에 전부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상가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수공사를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사가 끝난 뒤에 재계약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상가 점포 300여 군데의 계약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끝납니다. 제주도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점포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꾼 뒤 재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해수욕장에는 조심해야 할 게 물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현직 공무원이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8일 한 남성이 몸을 씻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가 여름파출소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현직 5급 공무원 43살 강모 씨. 스마트폰에는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이 나왔고 강 씨는 호기심에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 세 분이 다급히 그 40, 50대 가량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해가지고 검거하게 됐습니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예 탈의실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탈의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는데 거기서 안 쓰고 저는 따로 갈아입었거든요. 자동차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도 몰카 촬영에 가세하면서 곳곳에 몰카 금지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3명 가운데 2명이 중국인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어 경고 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公共场所用手机或相机偷拍他人身体的行为 몰카 범죄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이 신상 정보까지 공개됩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 사복 경찰관을 투입하는 한편 몰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현직 감사위원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감사위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보조금 지원 과정에 도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위원 추천 방식을 공모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시대적 과제를 조명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 지역 최초의 항일투쟁인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7일 수탈을 일삼는 일본인들을 제주에서 몰아내겠다는 기체 아래 서귀포시 법정사 승려와 마을 주민 등 700여 명이 분연히 떨쳐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 경찰에 66명이 검거됐고 법정사는 불태워졌습니다. 일제는 지역사회 파급 효과를 우려해 관련자들을 목포로 이송한 뒤 3.1 운동과 같은 소요죄를 적용해 최고 10년형을 언도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으로 재판도 받기 전에 2명이 숨졌고 3명은 옥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피해가 크기도 했고 의의도 컸던 법정사 예터는 지난 2003년 제주도 지정 문화재가 됐고 부근에 66명의 영정이 보관된 의열사와 상징탑을 세운 성역화 사업도 4년 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지부진해 청소년들은 거의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육지부나 도내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리나라 최초 항일 항쟁 발상지라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 수련이 꼭 필요하다. 광복 70년을 맞았지만 제주 지역 선열들의 치열했던 항일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제주시 지회는 오늘 제주시청 광장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화북동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면서 상가와 가정에 태극기 200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동 LP가스 판매시설 반대대책위원회가 김병립 제주시장과 제주시 농정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LP가스 판매시설 예정부지 일부가 농지인데도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묵인한 채 허가를 내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토지주가 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무 세척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140제곱미터와 차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근 통학로의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중앙여중 근처의 모텔 신축 부지를 학교 환경 정화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며 마모 씨가 제주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학 분위기와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을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나흘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17만 8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인데 국내선 항공권 예약률은 90%를 넘어서 내국인 관광업계는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